만약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 우리가 숭배하도록 배운 이 기념물들이 이집트 제사왕조의 숭고한 업적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신비롭고 진보된 문명의 유물이라면, 오늘 밤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완전히 다시 쓰고 인류 과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꿀 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에펠탑이 1889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개념조차 존재하기 훨씬 이전,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가능하게 들리는가? 글쎄, 바로 그것이 일부 연구자들이 기자 피라미드에 대해 제시하는 주장이다. 케오프스, 케프렌, 미케리노스에게 귀속시킨 이 기념물들은 최초의 파라오가 이 땅에 발을 디디기 훨씬 전부터 이집트 사막에 웅장하게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디어를 또 다른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전에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고고학적 미스터리를 즐긴다면 채널을 구독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달라. 이 연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고대의 수수께끼를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싶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공식적인 역사는 명확하고 간단하다. 기원전 2580년경 이집트 제사왕조의 사람들이 파라오를 위한 영원한 무덤으로 이 기념물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케오프스는 대피라미드의 건설을 명령했고, 그의 아들 케프레는 두 번째 피라미드를 세우고 거대한 스핑크스를 조각했으며, 미케리노스는 세 번째 피라미드로 그 구성을 완성했다. 왕의 야망과 건축학적 천재성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교과서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진다. 만약 이 이야기가 스위스 치즈보다 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만약 물리적, 지질학적, 고고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진실을 외치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 너무 안주하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 기자고원에 영원히 서 있는 신화 속의 동물, 거대한 스핑크스부터 시작해보자.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스핑크스를 둘러싼 경계벽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 석회한 벽은 사막의 바람과 모래에 의한 일반적인 마모를 보이지 않는다. 대신 매우 특정한 요인, 즉 풍부하고 지속적인 물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는 깊은 수직 침식 패턴, 홈과 채널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수세기 동안 쏟아져야 했을 폭우로 인한 침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기자고원의 기후가 약 9,000년 동안, 즉 이집트 제사왕조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 상형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 나일강이 현재의 경로를 따르기 훨씬 이전에는 이러한 종류의 강수량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 고대의 폭풍우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스핑크스는 정말로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문명의 흔적일까? 거대한 피라미드,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보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과연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상형 문자도, 그 어떤 장식도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왕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이합니다. 피라미드 내부를 탐험할수록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밀하게 다듬어진 화각 안방, 불가사의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통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무덤을 위한 설계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피라미드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 안에는 원주율 파이, 황금비, 심지어 지구의 극반지름까지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런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지식은 수천 년 후에나 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의 천문학적 정렬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내부 통로는 특정한 별자리를 향하고 있지만 그 별자리는 이집트 제사왕조 시대의 위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통로는 약 10,000년 전 사자자리의 시대에 해당 별자리가 위치했던 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10,000년 전이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문학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건축물을 부정확한 별의 위치에 맞춰 지었을 리 없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가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밤하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피라미드는 과연 누가, 왜 건설했을까요? 그리고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피라미드, 그곳에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3년 첨단 로봇 기술을 이용한 엔지니어 팀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 깊숙한 곳, 그들은 금속 구리핀으로 봉인된 석회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 너머를 탐험하려 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문 뒤에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표2가 레이더 스캔 결과 거대한 피라미드 아래와 스핑크스 아래 모두에서 추가적인 빈 공간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미지의 공간들은 오늘날까지 탐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 숨겨진 공간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 문명의 기원조차 뒤흔들 수 있는 발견이 피라미드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대 이집트 문헌 자체가 이러한 대체 연대기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 문서인 인벤토리 스텔라에는 파라오 키오푸스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원래 건설자가 아니라 복원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키오푸스가 이미 존재하던 피라미드를 발견하여 단순히 수리하고 개선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투트모세스 4세가 세운 꿈의 스텔라에는 이 통치자가 스핑크스를 덮고 있던 모래를 어떻게 파냈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문은 스핑크스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묻히고 파헤쳐졌음을 암시합니다. 마치 자연의 순환이 반복적으로 스핑크스를 덮고 드러냈을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자부심 강한 건설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고대 기념물을 발견하고 후세를 위해 보존하려 했던 상속자들의 기록입니다. 이집트 왕조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구조물의 창조자가 아닌 관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이집트 왕조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것이라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이해에 있어 완전한 혁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명은 원시 사회에서 복잡한 문화로 이어지는 단순한 선형적 발전 과정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문화가 나타나 번성하고 사라지면서 후대의 문명이 물려받아 유지한 기념물을 남긴 문명 순환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피라미드 속에 잠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의 기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는 반복되는 순환고리일까요? 쉽게 융합되지 않는 여러 과학 분야에서 놀랍게도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은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핵과 해저 퇴적물 연구는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지구가 극적인 기후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기로 알려진 이 시기에 현재는 메마른 사막인 광대한 지역이 습하고 온화한 기후를 누렸습니다. 지금의 기자의 대고원이 자리한 곳은 강이 흐르고 규칙적인 강우가 축복처럼 내리는 푸른 사바나였습니다. 바로 이 기후적 맥락에서 스핑크스의 침식 패턴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스핑크스 담장의 벽에 새겨진 수직 표시는 설명할 수 없는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때 이 땅에 물이 풍부하게 흘렀던 시대의 석회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의 지질학적 분석 결과 나일강 계곡에서 약 11,000년 전에 발생한 대홍수를 암시하는 퇴적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정상적인 계절성 홍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대격변이었습니다. 당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고 지도에서 모든 인간 정착지를 지워버릴 정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지질학적 증거는 거의 모든 고대 문화의 신화적 전통과 얽혀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의 노아 이야기부터 수메르, 힌두, 메소아메리카 신화에 나오는 대홍수 전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린 수중재앙의 메아리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단순한 영적 우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대한 조상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대홍수 이전 문명의 유일한 건축적 생존자일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정수를 넘어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 자체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기술을 살펴보면 더욱 미스터리한 의문이 꼬리를 문다. 피라미드 몸체를 이루는 석회암 덩어리 하나의 무게는 적게는 2톤에서 많게는 15톤에 달한다. 내부방에 사용된 화강암은 그 무게가 무려 80톤에 육박한다. 이 거대한 돌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채굴되어 옮겨졌다.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잠시 상상해보라. 이 모든 물류를. 공식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단 20년 만에, 그것도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내내 쉬지 않고 2분마다 돌덩이 하나씩을 쌓아 올려 대피라미드를 완성해야 했다. 날씨, 종교 행사, 그 어떤 변수도 허용되지 않은 채.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대피라미드 밑변은 완벽한 정사각형에 가깝고 230m가 넘는 각변의 오차는 고작 2cm에 불과하다. 각도 또한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다. 이러한 정밀성은 단순히 뛰어난 도구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고도의 수학적, 공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이집트 학자들은 흙 경사로, 나무 지렛대, 그리고 수천 명 노동자들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과연 그러한 방법이 실제로 작동했을까? 대피라미드 높이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경사로는 피라미드 자체보다 더 많은 재료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고고학 실험은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을 법한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건축 기술을 재현하려는 현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현대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의 돌덩이를 옮기고 제자리에 놓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난제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떠오른다. 현대 기술을 가진 우리조차 이러한 건축물을 재현하기 어려운데 구리와 돌 도구만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고대 문명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혹은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은 우리가 잊었거나 잃어버린 지식과 기술을 가진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을지도 모른다. 인류 문명의 기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최근 고고학적 증거들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1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거석 구조물은 선사시대 사회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고도로 발달한 건축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괴베클리 테페는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스터 섬에서 스톤헨지, 나스카라인에서 일본 연안의 수중 유적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고대 문화가 천문학, 수학, 건축학 분야에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적지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극단적인 고대성과 설명하기 힘든 기술적 정교함입니다. 현재의 문명 발전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 마치 선사시대에 전 지구적인 지식 네트워크가 존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그중 가장 눈에 띄고 잘 보존된 사례일 뿐인 이른바 모체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주류학계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 혹은 멀리 떨어진 문화 간의 교역의 결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오한 기술적 정교함의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이러한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유전학 또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고대 인구의 DNA 연구는 우리가 기존에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른 시기에 인구 이동과 혼합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유전적 흔적은 남겼지만 고고학적으로는 명확한 기록이 없는 이른바 유령 인구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진 인구는 거석 기념물을 건설하고 기후변화, 지질학적 격변, 혹은 역사적 기억조차 없는 갈등으로 인해 사라진 문명의 후예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우리가 믿는 것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왕가의 무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시 시대로 치부했던 시대에 지식과 기술적 정교함의 정점에 도달했던 인류의 석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인류 진보의 순환적 본질과 시간의 모래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감춰진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역사의 기록조차 침묵하는 진실의 단편입니다. 고대 피라미드, 그 거대한 석조 건축물 속에 감춰진 불가사의한 기술의 흔적. 과연 우리는 그 기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기술을 면밀히 조사하던 고고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석재 블록은 오차없이 정밀하게 절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어떠한 접착제, 즉 모르타르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블록 사이의 이음매는 너무나 완벽해서 머리카락 한 올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건축 기술은 고대 문명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리학 및 공학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석재 블록들은 거대한 3차원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리도록 정밀하게 가공되었습니다. 무게를 분산시켜 구조 전체가 수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은 이 석재 블록들에서 발견되는 도구 자국이 당시 고대 이집트의 알려진 기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굴이나 청동끌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정밀한 절단면. 일부 블록에서는 완벽한 원통형 구멍이 발견되는데 이는 고속 드릴의 사용을 암시합니다. 현대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자국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드릴비트나 레이저 기술과 같은 첨단 산업 도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들은 바퀴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않던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역설은 피라미드 건설의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부 블록에 대한 화학 분석 결과 인공적인 혼합물, 즉 일종의 원시 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의 조성에는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된 금속공학 지식이나 광범위한 교역망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은 이 불가사의한 기술의 기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는 이 구조물들의 목적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라면 모든 장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건설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피라미드의 독특한 음향 및 전자기적 특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진행된 실험들은 놀라운 음향 현상들을 밝혀냈습니다. 특정 주파수들이 내부의 방들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공명하며 의식적이거나 심지어 치료적인 목적을 가졌을 수도 있는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내부 공간의 크기는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키도록 특별히 계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 측정 결과는 피라미드가 일종의 축전기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자기 에너지를 축적하고 집중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상당한 거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가 일종의 기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생성하고 증폭시키거나 전달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피라미드 건설의 극단적인 정확성과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의 정교함을 동시에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의 지리적 위치 또한 고대인들의 놀라운 지질학적 지식을 드러냅니다. 기자의 고원은 지각 에너지를 자연적으로 전달하는 석회암 지층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기념물을 세우기 위해 정확히 이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미성 연구 자료는 기자의 피라미드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이집트 전역에 걸쳐 있는 기하학적 패턴의 일부이며 다른 거섭 유적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기념물 네트워크는 정밀한 천문학적 배열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배열의 정확성은 극도로 발전된 천문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계산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단순한 별의 움직임 관찰을 넘어 우리와 견줄 만한 수준의 정교함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라미드의 원래 건설자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발전된 과학적 전통의 상속자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했고 이 지식을 활용하여 시간을 초월하는 기념물을 창조한 문명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신화인가? 감춰진 진실인가? 고대 이집트의 심오한 지혜가 담긴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와 피라미드 텍스트. 그 안에는 왕조 시대 이전 찬란했던 황금 시대에 대한 암호 같은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과 함께 거닐며 비밀스러운 지식을 나누었던 시대. 오랫동안 종교적 신화로 해석되어 온 이 기록들은 어쩌면 선사시대 문명과 정체불명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 간의 실제 교류에 대한 왜곡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토착 문화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스승들이 인류에게 건축, 천문학, 농업 기술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전설로 치부하기엔 그 흔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잃어버린 역사적 진실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고대 기록과 전승들이 가리키는 스승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말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였을까요? 다음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이와 같은 유사성이 인류 발전의 보편적인 패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문화권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화하며 서로 독립적으로 비슷한 신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사시대에 대륙 간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기존의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었다고 여겨졌던 문화권의 DNA 분석 결과 수천 년 전에 이미 복잡한 혼혈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유전적 표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인구 이동과 문화 교류가 아주 먼 과거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특정 대륙에서 자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작물과 가축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사시대 문명의 항해 및 탐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대양을 건너 다른 대륙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게 만들까요? 어쩌면 우리는 고대 문명의 해양 운송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의 기술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면 피라미드는 단순한 지역 문명의 기념물이 아닌 선사시대 지구 전체에 걸쳐 지식이 공유되던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이 여러 선진 문명이 공유한 과학 및 기술 전통의 상속자들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양으로 분리된 거석 기념물에서 유사한 건축 기술이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독립적인 평행 진화가 아닌 수천 년 동안 발전하고 다듬어진 공통 지식 체계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대양을 건너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류는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감춰진 것일까? 고대 문명의 흔적은 왜 이토록 깊숙이 숨겨져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의 표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대격변, 그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무엇이 이 가설 속 선사시대 전 지구적 문명의 종말을 불러왔는가? 고기후 연구는 마지막 빙하기의 종말이 지구 전체를 뒤흔든 재앙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상상해보라.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벌어진 대홍수가 지구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는 광경을. 번성했던 도시들을 품고 있었을 광대한 해안 지역들이 수백 미터의 바닷물 아래 잠겨버렸다. 만약 선사시대 문명이 역사시대 문화의 정착 패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건축 및 기술적 성취는 대부분 영원히 파도 아래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기념물, 예를 들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어쩌면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고지대에 우연히 위치했기에 보존된 사라진 문명의 유일한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 기념물들의 놀라운 기술적 정교함과 극단적인 고대는 우리가 거의 잊어버린 인류 황금시대의 메아리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과연 피라미드는 정말로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까? 아니면 그 위치 선정 자체가 고도의 지식과 계획의 결과였을까? 그리고 그 지식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인류 역사의 근원을 뒤흔드는 가설. 과연 허황된 망상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단편일까요? 피라미드의 불가사의한 구조. 그 기이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고고학 미스터리들을 꿰뚫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 나스카라인부터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스토헨지, 몰타의 거석사원까지 이 모든 유적들이 만년 전 번성했던 고대 문명의 잔재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가설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문명의 여명이 아닌 두 번째 막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정교한 문명의 후예일지도 모릅니다. 후손들이 진실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돌에 새겨진 깊은 흔적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흔적들을 제대로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관점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거대하여 감히 그 모든 것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대홍수 이전 문명의 흔적이라면 전 세계 모든 박물관, 모든 역사책, 인류 발달에 대한 모든 이론을 그 근본부터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연도를 조정하거나 연대기를 수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문명의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문명의 기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인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진실을 잊고 살아왔을까요? 어쩌면 우리 눈앞의 피라미드는 감춰진 역사를 향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열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입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보다 훨씬 오래된, 가장 오래된 이집트 문헌에는 네테로에 대한 암호 같은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인류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다는 존재. 수십 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은 이러한 언급을 종교적 우화, 자연의 힘의 의인화 또는 심리적 원형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길들여온 학문적 편견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전혀 다른 패턴이 드러납니다. 네테로는 매우 구체적인 특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천문학과 수학을 지배했으며 인간의 통상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기념물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묘사는 신화 속 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우월한 문명의 대표자처럼 들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신들이 실제로 외계에서 온 존재였다면,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 행성에 남겨진 고대 기술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돌과 시간의 미스터리를 따라가는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이집트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정교한 인류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종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